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보시고 또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되냐면 단순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이죠, 지금.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을 확인을 하시면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어렴풋하게 보이던 그것을 좀 더 밝게 깨끗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꼭 라섹 수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밝게 깨끗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동산 시장 공약을, 부동산 공약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이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기정사실이 되었고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거치고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보시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공약집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뭐냐면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부동산 우리 시장의 정상화. 정말 정상화입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끔 이렇게 만들겠다. 시장에 자율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도록 맡겨놓겠다. 큰 정부가 아니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격이 오르면 항상 공급이 없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급을 많이 해주겠다. 공급을 실질적으로 많이 해주겠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막아놨습니다. 뭐 과도한 재건축, 재개발이 주택 가격을 올린다고 그래서 못하기로 만들었고요.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가격을 꼭 수요를 억누르면 되는 것처럼 해서 많이 눌러놨는데요. 이거를 이제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 수도권에는 거의 뭐 한 130만 호에서 150만 호 요거에 달성 가능한 수치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좀 더 취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만 보면 이런 내용은 공급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더 오를 수 있는 확률을 좀 줄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악재로 보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마련돼서 주택 공급이 돼서 너도 나도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고요. 자, 그래서 그에 따라 공급을 많이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재건축 이야기를 제가 시청자 상담에서도 많이 드렸지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는 재건축의 시대, 재개발의 시대, 재건축의 시대다. 도심에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노후화되는 것들을 헐고 다시 새로운 신규 공급을 해야지만이 수요가 들어와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된다. 물론 그 신규가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가격이 오를 것은 보입니다. 하지만 공급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가격 안정화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풀어주겠다는 것이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서는 특히나 재건축을 좀 강조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재건축 진행을 아예 애초부터 못하도록 막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게 구조 안전성이었습니다. 현행은 구조 안전성을 50%까지 보고 있습니다. 가중치를. 예전에 그 전 정부에서는 20%밖에 안 뒀어요. 그래서 재건축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50%까지 가중치를 높여놨기 때문에 재건축이 굉장히 진행이 어려웠었던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구조 안전성을 30%까지로 낮춘다 그러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을 예전에 15%에서 30%까지 올려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주차난이나 아니면 뭐 노약자 보호시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안 갖춰져 있을 때 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복합적으로 많이 가중치를 둬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 재건축 진행을 맡고 있었던 게 바로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이 초과이익 환수제 올라가는 만큼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돈을 가져가겠다는 세금으로 가져가겠다는 건데요.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위법적인 그런 발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찌되었건 이 부분도 한번 손을 대겠다고 하니까 좀 더 완화되는 방향으로 손을 대겠다고 하니까 재건축이 잘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죠. 맡고 있는 거 한 가지 더가 이 분양가 상한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분양가 규제에 대한 운영을 합리화하겠다. 그래서 분양가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재건축 진행이 좀 더 빨리 되겠죠. 이렇게 재건축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우리가 재건축을 지금 서울의 주택시장, 아파트 시장 보고 있다면 바로 당연히 재건축 시장에다가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빨리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정비에서 차세대 명품도시로 재탄생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진행을 못하고 있죠. 일기 신도시들이. 그런데 일기 신도시에도 재건축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용적률을 좀 더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진행이 좀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주택 공급이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좋은 곳에 우리가 재건축을 보고 들어간다면 살게 된다면 굉장히 좀 나중에 좋은 집에서 가격이 높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도 한번 꼭 살펴봐야 되겠다. 자, 그리고 뭐 저층 단독 다가구 주택 정비를 활성화해서 거주 환경 수준을 높이겠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뭐 일단 지역적으로 수준이 좀 높아지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싹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양질의 아주 깨끗한 아파트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저층 주거지가 조금 더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고 해서 그렇게 썩 좋아지게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재개발, 재건축에다 투자를 하시라. 자,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 시장을 정상화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임대차 3법이 굉장히 좀 조속하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임대차 3법을 좀 더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리도 보호를 하면서 또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을 좀 더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이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임대차 3법이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 폭등이 한 차례 더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투자가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손본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한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 사업자 굉장히 줬던 걸 뺏었는 경우가 많았죠. 뭐 다 제도를 혜택을 다 없애버려 가지고 굉장히 좀 말썽이 많았는데요. 이것들을 뭐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이런 세제 혜택들을 다시 또 부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기존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자고요. 자, 그리고 공공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서 전월세난을 해소하겠다.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세 시장이 좀 더 안정화가 되면 주택 가격이 오르는 데는 좀 어느 정도 허들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이게 제일 중요했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야지만이 주택 가격 안정화를 시킬 수 있다. 지금 양도세 중과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양도세 때문에 내가 팔고 싶어도 팔지를 못하고 또 가지고 있다는 종부세가 부담이 되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서 해결을 해야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정상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웃을 수가 있고 또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웃을 수가 있고 또 뒤에 보시면 우리 뒤쪽에 대출 규제도 완화를 한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도 웃을 수 있는 서로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봤을 때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한동안은 우상향으로 계속 갈 것이다. 공급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